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2일 금요일이에요. 주말인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어디 휴가 가기에는 날씨가 이래서 아깝죠, 시간이. 이럴 때는 댁에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저랑 같이 공부해요.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단술예. 그러니까 단술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자로 말하면 감주. 여기 감은 달감자에다가 여기 술주자 써서 감주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면 이 자전에서는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여기 뒤에 있는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우리가 보통 풍성할풍 그래요. 이거 풍성할풍을 이제 본자로 말하면은 본자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게 이제 풍성할풍의 본자예요. 이거는 속자로 쓰고 이제 풍성할풍이란 뜻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굽 높은 그릇 예 이렇게 써갖고 굽이 높은 그릇이다. 그래서 그 굽 높은 그릇은 언제 쓰냐? 의식이 있을 때 어떤 제사라든지 이런 행사 이런 거 의식이 있을 때 쓰는 굽이 높은 그릇이다. 우리가 제기를 봐도 제사 때 쓰는 그릇을 보면은 밑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밑받침 지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담는 데 있잖아요. 이게 높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의 밥그릇 주발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밑바닥이 땅에 바로 닿는 게 아니라 밑에는 받침이 닿고 그 위에 이제 음식을 담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의식이 있을 때 쓰는 그릇, 굽이 높은 그릇이다. 그래서 굽 높은 그릇리에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풍성할풍 말고도. 그럼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술이 담긴 항아리를 말한다. 그래서 술주자 같은 경우는 술이 액체라서 물수가 부수일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술이 담긴 항아리 이것이 부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단술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지명자 해서 경상북도 예천 할 때 예자가 이 단술예자를 써요. 그래서 이 글자의 이제 설명을 보면은 이것이 좀 전에 풍성할풍 말고 그 굽 높은 그릇이라고 표현됐을 때는 이렇게 쓴 구불곡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밑에 콩두자는 뭐냐면은 그릇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 설명이 돼 있어요. 자전에는. 그럼 보통 우리가 콩두를 보면은 요 콩두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제기를 보면은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지대가 있고 받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콩두는 맨 밑에 이 가로는 이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중심 여기 그 다음에 이 입구자는 이 그릇 그 다음에 가로는 여기 음식이 담겨 있는 모습을 말한다. 콩두 설명이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오를등 같은 경우에도 제기를 들고 산수로 올라간다. 이것도 미리 이제 그 전에 다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이 구불곡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전에서는 이 자체가 풍성할풍 말고 이 굽 높은 그릇 예에서는 음식을 말하고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전에는. 자, 그렇게도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십사 하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 설명해 드렸어요. 왜냐면 단술예를 설명해 드릴 때 이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단술이라는 건 술을 말하는 거니까 술 항아리가 나왔고 이 풍성할풍이 풍성할풍 말고도 굽 높은 그릇 예라는 뜻이 있다는 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더 이제 강조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꾀모, 꾀하다. 이제 이건 이제 기억을 이제 두 가지만 해두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꾀하다 할 때 꾀할 모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은 똑같은데 여기 아무 모자가 들어가서 이것도 꾀모예요. 그럼 이건 주로 인명자에 나오고 자 이거는 꾀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모략 모사꾼, 그러니까 모함하다, 몰입해, 이런 얘기할 때는 이 뒤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역정모의 할 때 그 모자 이걸 써요. 이거는 이제 이름자 했을 때는 꽤 뭔데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없다, 속이다, 없다란 뜻, 그러니까 없을 이렇게 나오면 이 글자의 본자가 자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말씀언에다가 없을문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언 옆에 없을무, 이게 본자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본자고 이거는 이제 이제 변형된 거지, 속자처럼 쓰이는 거죠. 그 자전에 보면 이게 본자 이렇게 딱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꾀할 뭐 말고, 꾀하다란 뜻 말고도 없다, 없을 뭐, 아니면은 속이다, 속일 뭐,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인다는 거는 내가 남을 속이려면 뭔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해야지, 무턱대고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남을 속이려면 남보다 그 상대방보다 내가 뭔가 더 뛰어나야 되지, 속지. 어리버리하면 그 상대방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 꾀할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모자 같은 경우에 남을 속인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근데 주로 이건 인명자고, 여기에도 없을무가 나왔고 이것도 없을 막자잖아요. 똑같이 없다라는 건 같이 나왔어요. 이 자체가 동그라미 친 글자가 지금 없을 막. 근데 이 없을 막이 나오면 여기 초성이 미음이 나온다.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 글자 요것만 동그라미 친 것만 놓고 보면은, 만약에 여기다가 나리를 집어넣으면 저물모가 되고 미음 나오잖아요. 저물모 할 때 모. 또 여기다가 수건관 쓰면은 장막막 할 때 막 미음 나오잖아요. 그죠? 흑토 들어가면 무덤묘 할 때 묘 미음 나오고. 항상 이거는 거의 음을 빌려주는 형상문자 주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본자에서도 없을모가 나왔고 없을막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없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이름자에서는 꾀모로 이제 모로 이제 그 이름자에는 주로 쓰인다. 이름자에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 글자를 쓴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측백, 백. 이 측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향나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 길거리 가다 보면은 아파트 이렇게 조경해 놓은 데 보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측백, 또 이제 우리가 편백 이런 거 할 때 그냥 총칭으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측백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이거는 잣나무백이라는 뜻도 있어요. 잣나무. 그래서 우리가 백송 그러면은 송백, 백송.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나무 송자를 딱 쓰면 송백 이러면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소나무와 잣나무. 근데 이 백자가 예를 들어 동백 할 때도 쓰고 뭐 측백 할 때도 쓰고 아주 흔하게 쓰는 글자인데, 딱 보셔도 측백백 할 때 되게 나무니까 당연히 나무목이, 여기 소나무 송에도 나무목이 나오듯이 나무를 뜻하는 거니까 향나무 할 때, 그러니까 향나무 노간주 같은 경우는 뾰족뾰족해서 이게 만지면 따가운데, 향나무는 그래도 끝이 부드럽고, 그다음에 뭐 콩알보다 좀 더 큰 완두콩보다 조금 더 큰 열매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해드리지?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나무를 이제 혹시 이제 그 휴대폰에 이렇게 보면은 이미지로 측백, 그러니까 측백 이렇게 딱 측백나무 뭐 이렇게 치면은 그 이미지가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나무 모양을 보면 아 이거 많이 본 거다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 측백이란 말이 이렇게 귀에 익숙하지 않으면. 근데 나무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주로 울타리 같은 데라든지 이제 예를 들어 산소 공동묘지라든지 그러면 그런 데도 이렇게 조그만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주로 이렇게 쭉 이게 뭐랄까 가로수처럼 이게 시골 이런 데 가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 백은 일백백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죠. 이거는 이 상록수처럼 보통 소나무나 잣나무는 이제 늘 푸르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이 측백도 이게 그 녹색 오래도록 계속 녹색으로 그냥 남아 있는 그런 상록수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측백할 때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목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백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 그런데 이것이 잣나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생긴 거는 그러니까 잣나무란 뜻도 있고, 또 다른 거는 뭐가 있냐면 향나무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딱 끝을 뜯어서 이렇게 냄새에 맡으면 그 향이 좀 진해요. 이 나무는 뭐 다른 뭐 진한 것도 있겠지만 아주 이 나무도 단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뭐 울타리 시골 가면 울타리 이런 데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예, 늘 푸른 소나무처럼 이제 그런 나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토요일 날은 이제 제가 고사성어를 준비했답니다. 토요일 날도 기대해 주시고요. 비 피해 없기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